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윤목수가 쓴 컬럼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싼 맛은 쉽게 잊혀지나 저질의 쓴맛은 오래 남습니다라는 제목의 컬럼이고요. 2021년도 6월 28일에 실린 컬럼입니다. 이 컬럼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요 그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면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기사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런 컬럼을 썼던 이유는 그 우리가 아무리 저 집을 잘 짓고 해도 이게 하드웨어가 좋지 않으면 이게 집이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현장에 일하러 나가보면 그 저질의 그 수입산 모조품 같은 이제 장식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런 거 피하고 싶은 것이죠. 작업자로서 또는 시공자로서 사용자로서 다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제가 후배들한테 이제 이런 농담을 가끔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고무신도 못 만들 때 저놈들은 잠수함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탱크 만들었다. 그 기술이 똑같겠냐 이겁니다. 자동차를 50년 만든 나라하고 200년을 만든 나라하고 기술이 똑같다는 것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죠. 물론 우리가 기술이 좋고 열심히 해서 많이 쫓아간 건 사실입니다. 세계화에 맞춰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철학이라든지 그곳에서 묻어나온 그 나사못 하나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 저질의 모조품 같은 하드웨어하고 좋은 브랜드의 이제 하드웨어는 질적으로 다르다. 물론 요즘에 이제 경쟁하느라고 유명 브랜드들도 해외에 나가서 이제 그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 불량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정도 무척 아쉽죠. 그래서 싼 맛은 쉽게 잊혀지나 저질의 쓴맛은 오래 남습니다라는 이 글귀는 독일의 헤펠레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사의 이제 그 어디 담벼락에서 본 아마 카피를 제가 외운 것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제가 머릿속에 넣고 살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수입산 하드웨어는 독일 헤펠레사가 당연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햇띠나 여러 가지 회사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나 유통망 면에서는 헤펠레보다 좋은 곳은 이제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개중의 일부 전문가나 유저들은 헤펠레라는 기업이나 이런 하드웨어 공급사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거나 이제 불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저 역시 이제 그런 점이 전혀 없진 않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저런 회사가 없고 그러니까 저런 나라에 저런 기업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는 어떤 하드웨어를 썼을까? 과연 양질의 하드웨어를 쓸 수 있었을까? 제가 2,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러 간 집은 1970년대에 이제 그 유명 대학 건축가 교수가 그 설계해서 지은 집인데 가서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집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지어진 겁니다. 완성도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그 집에 이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리모컨은 아니지만 안에서 누가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차고문이 있는데 물론 쇠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197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수입돼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100볼트를 씁니다. 100볼트, 110볼트인데 그 차고문을 개폐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우리하고 다르니 자그만한 한 2, 3kg짜리 다운 트랜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 차고를 손대면서 그걸 유심히 봤어요. 스위치나 배선이나 모든 부품이 그때 거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차고문이라고 하는 게 방문처럼 그렇게
수시로 열고 닫고 아니어서 오래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부품 하나 고장난 거 하나 없이 저렇게 지금까지 저렇게 멀쩡하게 모든 게 살아있는지 정말 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집은 이렇게 차고가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비가 내릴 때 빗물이 들이치지는 않는 구조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안팎에 도색한 그 마감재까지 저렇게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한편으로는 좀 부럽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술이 좋습니다. 대부분 그 산업혁명을 해서 빨리 이제 기계를 발전시키고 전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개인들 유저들에 의해서 계속 좋은 기술들이 이렇게 생겨난 나라들의 그 장비들은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태리제 그 저기 48짜리 큰 거를 재단할 수 있는 그 테이블소도 갖고 있었는데 이태리제 테이블소를 제가 그 일부 수리하느라고 이제 분해해 보니까 그 베어링은 또 영국제가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도 물론 선진국이고 전쟁을 많이 한 나라고 많은 기술이 축적된 나라인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왜 이태리 회사가 영국 베어링을 갖다 썼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이태리도 물론 이제 영국이나 독일만은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술이 좋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보다는 더 부분적으로 나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낫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많은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고 이제 또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것들이죠. 그래서 그 목공 장비들 중에 예를 들면 뭐 대목 쪽으로 가면 독일의 마펠, 소목 쪽으로 가면 독일의 페스툴 이런 공구들을 최고라고 치지만 제가 지금까지 썼던 그 핸드 라우터 뭐 예를 들면 투핸드, 원핸드 뭐 좀 크고 작은 라우터들을 봤을 때 페스툴만 못지 않다고 본 유일한 그 라우터가 영국제였습니다. 그게 영국제 트렌드죠. 트렌드라는 제품이에요. 대부분의 영국제들은 그 컬러도 화려하고 디자인도 좋은데 트렌드는 왠지 검은색의 좀 투박한 이제 형태였는데 제가 써보니까 정말 그 훌륭한 전동 공구였습니다. 아마 그건 국내에 유통이 되지 않는 저도 영국에서 들고 들어온 분이 줘서 그 스위치가 우리 거랑 달라요. 이 노가다용으로 40곰이라고 하는데 이게 콘센트가 우리 거랑 달라서 그 배선 전체를 바꿔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라우터들이 스위치를 켜면 시끄럽고 킨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이렇게 진동도 생기고 그러는데 거의 페스툴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조용하고 이 작업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툴이었습니다. 가격도 페스툴에 비하면 비싸지 않았죠. 그런 거 보면은 페스툴이 좀 비싸지 않나. 마펠도 그렇고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면 못 샀지 그게 가격보다 못한 성능을 가졌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AS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뭐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마펠이나 페스툴이나 영국의 트렌드나 이런 미제 또는 일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써볼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그 과거에 좋은 양질의 툴을 갖지 못하고 작업을 할 때는 모든 걸 다 몸으로 때우지 않았습니까? 이를 악물고. 하지만 지금은 똑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더라도 왠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 양질의 툴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저하고 같이 일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페스툴은 거의 풀셋을 갖고 있었고 일부만 자꾸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좀 변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현장에 나가면 메인 테이블소는 저도 페스툴입니다. 그 일반 그 목수들처럼 합판으로 만든 작업대에다가 이제 그 조깃대 나무를 만들어 쓰고 이런 거는 졸업한 지가 오래됐고 제가 이제 그런 양질의 툴을 선호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툴도 여유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써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갖는 것도 당연한 것이나 일단 작업자 스스로의 편안함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런 걸 씀으로 해서 우리가 가진 긍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하고 같이 일하는 후배들 또는 그 다음 세대도 이런 걸 보고 따라했으면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옛날에 그 말 안 통하는 사람들처럼 그 진짜 어디 10만 원짜리 쇳강 뒤집어 가지고 쓰는 시대는 사실 지나가죠. 물론 저는 일부 기계를 파는 영업사원들이 사람에 투자하지 말고 장비에 투자하라는 말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그 약간 그 어폐가 있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물론 말로는 뭐 카피는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사람도 중요하죠. 왜냐, 아무리 세계 양질의 최고의 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연습용, 초보자용, 입문자용이어도 그게 다 거저 일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쓰는 툴 그렇게 그냥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게 모든 작품이 나옵니까? 그 장비가 가진 성능을 발휘해요? 당연히 못하죠. 쓰는 사람도 능력이 있고 툴도 받쳐줘야 그런 그 사이가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쓴 컬럼 소개해드린 제목은 싼 맛은 쉽게 잊혀지나 저질의 쓴맛은 오래 남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카피만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바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어떤 그 툴이라든지 하드웨어나 마감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한 맹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런 양질의 툴이나 하드웨어나 마감재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작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소개해드린 컬럼은 다시 말씀드리면 더보기 하단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이게 제가 이거 지금 인쇄해서 보고 있는데 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는 그 고무신도 못 만들 때 잠수함, 항공모함, 탱크, 전투기 뭐 이런 거 만든 나라들의 기술을 좀 앞서간 나라들, 우리보다 더 선진국, 기술 선진국을 우리는 좀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직 우물 안에 개구리, 잘못 살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끝으로 이제 이 영상을 마치고 저는 또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